아페노 아트리얼 에크모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PB 이제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SBC와 IBC를 이렇게 SBC와 IBC를 캐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라이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오클루전을 시켜서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100%의 이 비너스 리턴, 뭐 이쪽 머리 쪽에서 오는, 그 다음에 하지에서 오는 혈액을 모두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이 옥시네이터로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토탈 퍼퓨전의 시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BA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토탈 플로우가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이제 80%를 회로를 통해서 순환이 되고, 나머지 이제 20%는 이제 심장과 폐를 통해서 이 박출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순환을 이제 이루게 이제 되는데, 이게 20% 정도의 심장의 기능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그게 큰 문제가 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는데, 이제 그 이하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심장의 기능이 이제 20%의 이젝션을 이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심장에서의 박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나 뭐 그 아주 낮은 미미한 상황에서는 이제 스태그넌트 플로우, 근데 정체되어 있는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장 내 챔버, 특히 레프트 벤트리클이라던가 풀모널 베슬에 이제 클로팅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꼭 피해야 합니다. 뭐 클롯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클롯 돼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뭐 엠볼리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심장 안에 클롯이 있다는 것은 또 큰 문제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꼭 피해야 되고, CV 하트 페일리어에서의 순환의 80%가 에크모 시스템에 의해 순환될 때 이 심장의 소량 혈액을 이제 이젝션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카디악 플로우에 의한 체외 순환 비율의 이제 대략 10%의 이제 펄스 컨티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크모 플로우가 올라갈수록 이 펄스 컨티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플로우 자체도 거의 A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하게 이제 완전 100% 플로우가 형성이 된다면, 근데 이거는 CPB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CPB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이 에크모에서는 이 100% 플로우라는 게 실제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디악 인덱스가 2.6이 넘게 나오면 이게 100%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로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 상황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드레인 자체가 이 100%가 캐놀라로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CPB 상에는 가능한데, 이제 에크모 상황에서는 캐놀라가 이렇게 SBC에 와서 RA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보통 한 개만 이제 RA에 캐놀라가 위에 엔도홀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 혈액은 이제 이 RB로 나머지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 자체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이 플로우를 넘길 수 없는 정도의 그 박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B의 기능은 있어서 RB에서 풀모나리를 거쳐서 이제 LA를 거쳐서 이제 LB에서 한 20% 정도의 볼륨은 박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고, 만약에 20% 정도의 펄스가 박출을 가능하다면, 이 어느 정도 보시면 웨이브가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심장에서도 박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 높진 않지만 이 낮은 펄스 컨티오가 10 정도 되는 이제 이 정도에서의 그 A라인 웨이브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심장의 기능이 펑션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에크모 상황에서 이제 모든 혈액을 이제 그럼 에크모 회로를 통해서 드레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RPM 자체를 올려서 플로우 그 네거티브 프레셔를 많이 걸어야 되겠죠. RPM의 회전에 의해서만
센트리퓨갈 펌프의 인과 아웃을 나눴을 때 이쪽은 네가티브, 포지티브라고 그랬는데 이 네가티브 프레셔를 더 증가를 시켜서 드레인 양을 더 많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RA에 들어가 있던 캐놀라가 있으면 뭐 SBC를 통해서 IBC를 통해서 하나의 캐놀라를 더 형성을 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레인은 무조건 많이 받아내는 게 일단 가장 큰 우선 과제일 겁니다. 에크모에서. 심장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심장에서의 혈액을 박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에서 발생했던 펄스 컨티오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플랫하게 A라인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플랫하게 보이는 간혹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심장에서 이렇게 이게 LV라고 했을 때 심장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면 이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되고 이 정체된 것들이 만약에 이제 클롯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이제 발생되는 혈액을 이제 혈액에 발생되는 혈액은 심장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제 에크모에서는 그게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심장 자체 수술은 스터넘을 열고 들어가서 심장 자체를 보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카테터 벤트라던가 뭐 벤트 뭐 LA 뭐 LV 벤트가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혈액의 회수가 가능한데 에크모는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장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에크모 상황에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브론키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데베시안 베인 등을 통한 이제 지속적인 혈류의 흐름을 통해서 이 랩트 사이드 하트의 혈액을 점진적으로 이제 채우게 됩니다. 이 컬레터럴 플로우가 발생하는 원인들도 좀 있는데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랩트 벤트리클이라던가 랩트 에이티리움, 이 풀모나리의 이제 프레셔를 이제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해서 혈액이 이제 점진적으로 챔버 내에 충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프레셔가 20에서 25mmMercury 정도에 도달한다고 하면 이 풀마 이데마가 발생을 하게 되고 레프트 벤트리클 또한 이제 오버 디스텐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크모 과정에서는 벤틸레이터의 세팅을 이제 레스팅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키는 드럭은 이제 제한하거나 아예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혈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크모를 운용을 하던 아니면 CPB를 운용을 하던 이 혈압의 형성은 무조건 거의 전적으로 이 에크모라던가 CPB에 의한 RPM에 펌프의 RPM에서 형성되는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이 혈압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혈압이 충분한 펌프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혈압이 뭐 좀 낮다. 그럴 때는 좀 약을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RPM 자체를 충분히 유지를 못한 상태에서 약을 사용해 가지고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컬레테럴 플로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컬레테럴 플로우가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충분히 압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압력이 SBR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냥 플로우의 자연스러운 순환에 의해서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연이 돼버리게 되면 이 저항 자체가 형성이 되고 그때 점점 플로우가 뒤로 이제 컨제스천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데베시안 베인이라든가 브라키알 이제 베인들의 더 활성화가 되면 더 그쪽으로 플로우가 더 형성이 많이 되고 특히 에크모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많이 에크모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상황이 많이 계속해서 심장이 디스텐전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펌프 플로우가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혈압이 낮다는 이유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쓰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펌프 플로우가 충분히 그러니까 산소를 조직에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심장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이하에서 이제 기능이 거의 없거나 20% 이하인 환자에서는 더군다나 이 펌프 플로우는 더 많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에크모라는 거는 이 펌프 플로우, 그 CPB 같은 경우는 그 비너스 드레인을 늘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캐놀라를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VABD 말씀드렸지만 VABD를 이용해서 더 그 음압을 더 형성을 해서 드레인을 더 시킬 수가 있는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단순하다고 하면 이 센트리퓨갈의 이제 회전에 의해서 여기에 네가티브 프레셔가 더 많이 걸리면서 이 드레인 양을 더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RPM은 뭐 끝도 없이 올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헤몰라이시스라던가 혈액 손상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레테럴 플로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근무 과정에서. 물론 심장 수술에도 콜레테럴 플로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하지만 그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에크모는 그게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마 이데마라던가 그런 원인에 의한 발생되는 이제 이런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이데마라던가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 아니면 뭐 주, 뭐 월 단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의 이제 심장 자체의 심장이나 렁의 회복을 이제 유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그 심장 안에서 어떤 프리로딩 이런 게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꼭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고, 해결을 안 해주면 뭐 에크모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환자도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볼륨은 그 이제 서브스티셜로 빠져나갈 거고, 인위적으로 뭐 이제 아트리얼 세탈 디펙트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ASD라고. 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레프트 에이트리움이라던가 이제 아니면 또 이제 풀마리 아테리아 캐놀라를 위치시켜서 이제 혈액을 드레인시켜 이제 혈액 자체를 드레인시켜 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RA고 이 SBC고 이게 IBC고 SBC고 IBC고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RB가 있고 이제 풀모나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뭐 이게 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LA에서 LB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드레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놀라가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100% 플로우 100% 드레인 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RA에 플로우가 이 볼륨이 들어가게 되고, 이 RA는 박출을 하니까 RA가 넘어가서 이제 이게 LA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LB로 넘어오면서 LB에 이제 LA라든가 LB에 이제 혈액이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풀마 아테리라든가 이런 데 캐놀라를 위치시켜서 이제 혈액을 뭐 드레인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이제 이로 넘어가는 혈액을 애초에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이 ASD 같은 이 아트리얼 septal 디펙트를 형성을 시켜서 이제 아트리얼 septal 디펙트를 형성을 시키면 드레인이 네가티브가 걸리니까 일로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트리얼 septal 디펙트를 형성을 시켜주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넣거나 ASD를 만들건 어떤 원인을 하던 이 LA에서 LB로 넘어가는 볼륨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결국 LA라든가 LB에 혈액이 정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생의 문제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테믹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더 높여야 됩니다.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디악 챔버와 풀모의 서큘레이션의 클롯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혈액의 정체라든가 이런 게 혈액이 정체되면 LV에서 박출을 해주지 못하고 이 혈액이 계속 정체가 되게 되면 LA 쪽으로 이제 계속 압력이 형성이 되고, LA에서 압력이 형성이 되면 이제 결국에는 풀모나리에 이제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풀모나리
이제 이데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것도 또 렁 자체도 또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높은 그 뭐 보통 이제 200초 이하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ACT를 이거보다 더 높게 유지를 더 많은 양을 줘서 이제 이거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뭐 추가로 여기다 뭐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풀마이 서큘레이션을 응급으로 뭐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에크모 상황에서는 인베이시브한 상황인데 그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방법이 있죠. 뭐 그 카테타를 그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 카테탈 이제 트랜셉탈 이제 그런 방법인데 피무랄 베인에 카테타를 넣어서 이 RA로 들어가서 RA에서 이제 그 펑처를 해서 그 septum을 아티리얼 septa를 이제 펑처를 해서 그러니까 LA 바로 LA죠. LA 이제 카테타를 이렇게 피무랄로 해서 카테타를 이렇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LA에. 그래서 이거를 드레인해서 이 카테타를 다시 회로에 그러니까 이 펌프에 네가티브가 걸리는 회로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LA에서 혈류가 계속해서 그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스터넘을 여는 이런 방법보다는 더 덜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LLP의 볼륨이 정체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LLP에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펌프 플로우는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펌프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과 혈관의 이 그 혈액의 그 체액량 혈액이 아니고 체액량의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에크모 돌리면서 이 그 환자의 이 체액량 이 분포를 이해를 못하면 에크모를 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제 이거 뭐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한 구획에 대한 그 분포를 알지를 못하고 이게 구획의 분포가 어떤 전해질이 위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에크모 과정이나 CPB 과정에서 그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좀 심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고 그냥 펌프를 돌리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뭐 경험에 의해서든 뭘 어떤 뭐 케이스에 의해서든 이거를 꼭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체외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환자의 볼륨 파악을 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